회비봉투 어디 갔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테이블을 봤어요. 봉투가 없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요. 경자가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아니, 봉투가 왜 없어? 방금 여기 뒀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정확히는 제 가방을 봤어요. 그 눈빛이요. 뭔가 찍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영숙 씨 아까 화장실 갔다 왔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봉투 여기 놓고 제가 사무실 들어갔을 때 영숙 씨 화장실 갔다 온 거 맞죠?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정수기에 갔었어요. 물 마시러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봉투 여기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자는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가방 한 번만 열어봐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왜요? 경자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아닌 거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확인하면 되죠. 아니면 괜히 의심받잖아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좋은 기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만 해도 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뒤집힐 줄은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던 조용한 거실에서 저는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낯설더군요. 거울 속 제 얼굴이요. 주름진 입가, 가늘어진 눈썹,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만 바라보고 있는 그 얼굴이 마치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을 들어 뺨을 만져봤어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니, 언제부터 제가 저를 이렇게 낯설게 느꼈을까요?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글부글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 아무도 나누지 않는 밥상, 아무도 듣지 않는 말들.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거고, 내일도 그럴 거였습니다. 그 반복이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공원에서 할머니 몇 분이 함께 걷고 있었어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말을 나눌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좀 만나야겠다고요. 이대로 혼자 있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옷장을 열고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골랐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계단 소리도 참 오래 들었구나 싶었어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10월 초 날씨가 선선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어디선가 금목서 향이 났습니다. 골목 끝에서 경로당 간판이 보였습니다. 행복 경로당이라는 글자가 파란색으로 쓰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사람들이 날 받아줄까? 혹시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발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걸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따르릉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안에서 여러 사람의 얼굴이 저를 향했어요. 어머, 새로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경자였어요.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목소리가 크고 웃음도 시원했습니다. 여기 처음이세요? 그럼 앉아요, 앉아. 우리 여기 편하게 지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경자는 제 손을 잡고 안쪽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사세요? 이동 300호예요. 아, 우리 바로 옆 동이네. 반가워요. 저는 경자라고 해요. 경자는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순자, 복자, 미자, 그리고 몇 분 더 계셨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자라는 분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시죠?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날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차를 마시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자 이야기를 했고, 요즘 아픈데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차 따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몇 분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게 없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경자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오늘은 첫날이니까 우리가 나눠드릴게요. 다음부턴 도시락 싸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주문해서 먹어도 돼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드세요. 우리 나눠 먹으면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반찬을 조금씩 덜어줬습니다. 김치, 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작은 접시에 담긴 음식들이었지만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자는 이 경로당에서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다녔대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우리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경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처럼이라는 말이 참 좋게 들렸습니다. 오후에는 몇 분이 화투를 치고 몇 분은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미자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자는 조용하고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영숙 씨, 여기 자주 나오세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네, 그렇게 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괜찮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했고 분위기도 좋았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경로당에 나갔어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둘째 주 수요일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도시락을 싸가기로 했거든요. 냉장고를 열고 나물을 꺼냈어요. 시금치를 무치고 콩나물을 데치고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반찬 용기에 하나씩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줄까? 혹시 입에 안 맞으면 어쩌지? 괜한 걱정이었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도시락을 예쁜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는 10시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람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어머, 영숙 씨 왔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하고 평소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의자 옆에 두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손을 씻고 거울을 보고 다시 나왔어요. 3분도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방은 그대로 있었는데 안이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지퍼를 열어봤습니다. 도시락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넣어뒀는데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더군요. 제 도시락 어디 갔지?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가방에 안 넣고 온 건가 싶어서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넣었어요. 보자기에 싸서 가방 안에 넣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씩 저를 쳐다봤다가 슬쩍 눈을 피했어요.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경자가 툭 내뱉었습니다. 아유, 요즘은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잖아요.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치 제 탓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아, 그런가 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닫았습니다.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점심은 그냥 굶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누구한테 나눠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한 번 얻어먹었는데 또 그럴 순 없잖아요. 그냥 물만 마시고 참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도시락이 정말로 사라진 걸까?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걸까? 하지만 분명히 싸웠어요. 그럼 누가 가져간 걸까요? 왜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경로당에 갔습니다. 이번엔 도시락을 싸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쓰는 물컵을 가져갔습니다. 작은 보온컵이었는데 제 이름을 매직으로 적어뒀어요. 점심시간 전에 물을 마시고 컵을 테이블 위에 뒀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미자가 부르길래 복도로 나갔거든요. 5분쯤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는데요. 컵이 없었습니다. 또요. 제 물건이 또 사라진 겁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분명히 테이블 위에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 컵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는데요. 여기 없던데요. 경자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도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더 심했습니다. 제가 앉던 자리에 물이 쏟아져 있었어요. 의자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저는 휴지로 닦으려고 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누가 물 쏟았나 봐요. 다른 데 앉으세요. 일부러 그런 건지 실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 하필 제 자리만요? 저는 조용히 물을 닦고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날부터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한다는 게요. 제가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겼어요. 한쪽 구석에 모여 웃고 떠들다가도 제가 다가가면 입을 닫았습니다. 시선이 저를 피해갔고 말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자리를 뜨면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예민한 건가, 혼자 지레짐작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저를 따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자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수가 신경 쓰지 마. 저는 미자를 봤습니다. 뭐가요? 미자는 잠깐 망설이는 듯 했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더 작게 말했습니다. 경자가 누구 하나 찍으면 그 사람 끝까지 괴롭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뭘 했는데요? 미자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조용하니까. 만만해 보이나 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만만해 보여서요? 제가 조용하다는 이유만으로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자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미안해, 영수가. 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경자한테 잘못 보이면 나까지 그렇게 되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미자도 무서운 거겠죠. 저처럼 되는 게요. 괜찮아, 미자야. 내 탓 아니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말았습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지만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골목길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집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을 그만둘까? 다시 혼자 지낼까? 그게 나을까? 하지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피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예전처럼 인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쳐다만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평소 자리에 앉았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났어요. 경로당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어쩌면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월말 경로당 회비를 내는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회비를 챙겨서 갔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5장이었어요. 지갑에 넣어서 가방 안에 두었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경자가 테이블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회비 걷는 날이니까 다들 준비하셨죠? 명단 확인할 테니까 하나씩 넣으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돈을 꺼냈습니다. 봉투에 차례로 넣었어요. 저도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꺼내서 봉투 안에 넣었어요. 경자가 명단에 체크를 했습니다. 영숙 씨 확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비를 다 걷고 나서 경자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잠깐만요. 명단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경자는 종이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쪼이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경자가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봉투 어디 갔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테이블을 봤어요. 봉투가 없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요. 경자가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아니, 봉투가 왜 없어? 방금 여기 뒀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지? 아까 봤는데. 누가 치운 거 아니야? 경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정확히는 제 가방을 봤어요.
그 눈빛이요. 뭔가 찍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영숙 씨 아까 화장실 갔다 왔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봉투 여기 놓고 제가 사무실 들어갔을 때 영숙 씨 화장실 갔다 온 거 맞죠?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맞아요.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정수기 앞에 갔었어요. 아, 정수기에 갔었어요. 물 마시러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봉투 여기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자는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가방 한 번만 열어봐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가방을 까라고요?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어요. 제가 왜요? 경자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아닌 거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확인하면 되죠. 아니면 괜히 의심받잖아요. 저는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 손수건, 안경집뿐이에요. 하지만 이걸 여기서 보여줘야 한다는 게요. 제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게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안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경자는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목을 빼고 봤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저는 가져가지 않았으니까요. 경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 갔을까요? 회비 봉투가.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저 모릅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요? 경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필 당신 자리 근처에 뒀는데 당신이 자리 비운 사이에 없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하긴 하네. 요즘 물건도 자꾸 없어지고. 그러게 말이야. 저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변명 같은 건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미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경자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증거도 없으면서 왜 영숙이를 의심해? 경자는 미자를 향해 돌아섰어요. 미자, 너도 한패냐? 같이 싸고 도는 거야? 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억울하게 의심받는 게 안 됐다고. 그럼 내가 책임질 거야? 회비 없어진 거? 미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진실이 중요한 곳이 아니구나.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 누가 여론을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곳이구나. 저는 조용히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저 먼저 갈게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문을 향해 걸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 흘러내렸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나왔어요. 골목길을 걸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평소엔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그날은 30분도 넘게 걸린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우편함이 보였습니다. 뭔가 꽂혀 있더군요. 등기 한 통이었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법무법인이라는 글자가 보였고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꺼내서 천천히 뜯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어요. 첫 장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 가족 유산 관련 확인 요청. 그 밑에 이름 하나가 보였어요. 영호. 제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든 서류가 흔들렸고 글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영호. 그 이름을 본 게 얼마만인지요. 40년도 넘었습니다. 제 동생 영호는 20살 때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며칠이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저는 그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서에도 가고 실종자 센터에도 가고 아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역 앞에서 사진을 들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제 동생인데 연락이 안 돼서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는데요. 죄송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었어요. 이제는 그 아이 얼굴도 희미해졌습니다. 20살 때 모습 그대로 제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죠. 웃는 얼굴, 장난치던 모습, 누나 하고 부르던 목소리, 다 기억 속에만 있어요. 그런데 이 서류는요. 영호가 죽었다는 걸 확인해주는 서류였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유산이 남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호가 정말로 이 세상에 없다는 게요. 이제 다시는 못 만난다는 게요. 그게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켰지만 집 안은 여전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서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영호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제 뒤를 쫓아다니던 모습이요. 누나, 나도 데려가. 누나, 이거 봐. 누나, 배고파. 작고 가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영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도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도둑 취급받은 일요.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로당에 가지 않았어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사흘째 되던 날 미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챕터 3. 영수가 너 괜찮아? 미자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미자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영수가 경로당에서 소문났어. 제 심장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문? 너 유산 받는다며? 등기 받았다며?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경자가 말하고 다녀. 내가 돈 때문에 이상하게 굴었다고. 회비 사건이랑 연결시켜서 말이야.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제 우편함을 누가 봤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일부러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자가요. 미자야, 나 어떻게 해야 돼? 영수가 나와서 해명해. 이대로 두면 소문만 더 커져. 하지만 영수가 내가 잘못한 거 없잖아. 당당하게 말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경로당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회비를 훔친 도둑에 유산까지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돈 때문에 그랬다고 말할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미자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저를 그렇게 볼 테니까요.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서류를 챙겼어요. 그리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은 말해야 했습니다. 제 목소리로요. 경로당 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조용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들어서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 속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호기심, 의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까지요. 경자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 영숙 씨. 오랜만이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서 테이블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산 받는다며? 실종 가족이랑 돈이 엮인 거래. 그래서 회비도 그랬던 거 아니야? 돈이 필요했나 봐.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그 소리들을 다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니까요. 경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솔직히 말해요. 돈 문제 있는 거 맞죠? 그래서 회비도 가져간 거고.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회비 봉투 안 가져갔어요. 경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왜 하필 당신이 오고 나서 이런 일이 터졌어요? 시락도 없어지고 물컵도 없어지고 이것저것 사라지고.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저도 피해자예요. 제 물건도 없어졌잖아요. 피해자? 당신이? 경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왜 하필 당신 것만 없어져요?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증거도 없으면서 의심받을 만하니까 의심받는 거지.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미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경자야, 너 말 좀 심하다. 영숙이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 거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몰아가? 경자는 미자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미자, 너도 한패냐? 같이 싸고 도는 거야? 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냥. 그럼 내가 책임질 거야? 영숙이가 잘못 안 했다고 보증할 거야? 미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미자까지 피해를 볼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경로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받았던 그 등기 서류요.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놨습니다. 이거 다들 궁금하시죠? 사람들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유산 서류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유산도 있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저는 서류 첫 장을 펼쳤어요. 이건 제 동생 실종됐던 동생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기록이에요. 사람들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 동생 영호는 20살 때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죠. 한 사람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실종?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그 아이를 평생 찾아다녔어요. 찰서도 가고 실종자 센터도 가고 아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죠.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역 앞에서 사진을 들고 서 있기도 했어요.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하면서요.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 건지, 죽었는지도요. 그럼 그 서류는? 저는 서류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건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확인서예요. 몇 년 전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숨긴 건 돈이 아니에요. 제가 아직도 그 아이를 못 잊었다는 게 그게 부끄러워서 숨긴 거예요. 미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저는 미자 손을 꽉 쥐었어요. 저는요, 사람들한테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 사람 동생 잃어서 평생 그렇게 산 때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혼자 그 아이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또 다른 분도 코를 훌쩍였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여전히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비는요? 그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당신이 자리 비운 사이에 없어졌다고요. 저는 경자를 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저를 몰아가는 걸까요? 그때 경로당 문이 열렸습니다. 복지센터 담당자인 지연 씨가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늘 친절하게 어르신들을 챙기는 분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경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연 씨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어제 경로당 CCTV를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CCTV? 여기 CCTV 있었어? 지연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네, 사무실 쪽에 하나 있어요. 회비 분실건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셔서 확인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회비 봉투가 사라진 그날 영숙 어르신이 화장실 가신 건 맞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봉투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영숙 어르신이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경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누가? 지연 씨는 경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직후 경자 어르신이 사무실로 봉투를 가져가시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순간 경로당이 폭발했습니다. 뭐? 경자 내가?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경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그건. 지연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숙 어르신 등기 우편 사진을 경자 어르신이 먼저 찍어서 단톡방에 올린 기록도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자가 제 우편함을 확인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소문으로 퍼뜨렸다는 거죠. 미자가 경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영숙이 입 막으려고 그랬구나. 회비 빼돌린 거 들킬까봐. 경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 경자야. 미자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경자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는 경로당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했어. 다들 회비 안 내려고만 하고 복지센터 지원금도 줄고 그래서 회비를 빼돌렸다고 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돈으로 뭐 했어? 뭐 샀어? 경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부 확인 결과 지난 6개월간 약 100만 원 정도가 누락됐습니다. 사람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100만 원? 우리 돈을.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지만 동시에 허무했어요. 이 사람도 결국엔 약한 사람이었구나. 돈이 필요해서 들킬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남을 밟은 거구나.
경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미안해, 영수가.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뭘 돌려줄 수 있을까요? 이미 생긴 상처를요. 지연 씨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처는 깊게 났으니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숙 씨, 미안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들을 보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도둑 취급하던 사람들이요. 웃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짧게 대답하고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저 먼저 갈게요. 미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있어. 이제 다 풀렸잖아. 저는 미자 손을 가만히 잡았다가 놓았어요. 미자야, 고마워. 그때 내가 내 편 들어줘서. 하지만 오늘은 집에 가고 싶어. 미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경로당을 나왔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미자였습니다. 영수가 다들 미안하대. 다시 나와. 너 없으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하지만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자야, 조금만 시간을 줘. 아직은 마음이 안 정리됐어.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근데 영수가, 너 혼자 있지 마. 밥은 잘 먹고 있어? 응, 먹고 있어. 걱정 마.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뭘 돌려줄 수 있을까요? 이미 생긴 상처를요. 창밖을 보니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영호 생각을 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이었어요. 거기서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대요. 그 말을 읽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외롭지 않았을까? 누나를 찾지 않았을까? 저는 왜 그 아이를 찾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영우가 집을 나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누나, 나 잠깐 다녀올게.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별 생각 없이 그래, 다녀와 했을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으니까요. 만약 제가 그때 알았다면요. 그 아이를 붙잡았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조심해서 다녀와 밥 먹고 다녀 같은 말이라도 했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젠 늙어서 눈물도 잘 안 나는데 그날 밤은 계속 흘렀어요. 베개가 젖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어요. 손자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찾아가도 될까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와라. 할머니도 내가 보고 싶구나. 저녁 무렵 준호가 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할머니, 어서 와, 준호야. 준호는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밥 안 드셨어요? 아니야, 먹었어. 거짓말. 할머니 얼굴 보면 알아요. 준호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할머니,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준호야, 너 퇴근하고 왔을 텐데 괜찮아? 괜찮아요. 할머니 밥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준호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냄새가 구수했어요. 오랜만에 식욕이 났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어요. 준호가 제 그릇에 밥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응, 고맙다. 밥을 먹으면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엄마한테 들었는데 경로당 안 나가신다고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응, 좀 있었어. 어떤 일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을요. 도시락이 사라진 일, 왕따 당한 일, 도둑 취급받은 일,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일까지요.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들 잘못이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할머니는 할머니가 약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아. 아니에요, 할머니.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약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비겁한 거예요. 할머니는 잘못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준호는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지. 할머니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로당 다시 나가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아직은 마음이 안 정리됐어. 할머니.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 사세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할머니가 그 사람들한테 사과받고 싶으시면 받으시고 아니면 그냥 새로운 곳을 찾으셔도 돼요. 할머니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할머니가 생각을 좀 해볼게. 그날 밤 준호가 돌아가고 나서요.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어요. 경로당에 다시 나가기로요. 왜냐고요? 그냥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피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미자가 있었으니까요. 저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요. 그날 아침 저는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예전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골목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 미안하다고 할까? 아니면 어색해 할까? 경로당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 여러 사람의 얼굴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어요. 미안함, 부끄러움, 그리고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한 할머니가 제일 먼저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했어. 또 다른 분도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당신 말도 안 듣고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도 내지 않았어요. 그냥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괜찮지 않다. 다만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줄 안다. 미자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다시 와줘서 고마워. 저는 미자 손을 가만히 쥐었어요. 고마워, 미자야. 그때 내가 내 편 들어줘서. 미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응. 저는 평소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어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자가 도시락을 꺼냈어요.
영수가 같이 먹자. 내가 오늘 반찬 많이 싸왔어. 고마워.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경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가 말하길 경자는 더 이상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회비 문제로 복지센터에서 조치를 취했고 경자 스스로도 나오기 힘들어한다고요. 저는 경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워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감정에 제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젠 누가 뭐라 해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었고 싫은 건 싫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단 나았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선선하고 기분 좋은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영호야.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누나 아직 너 안 잊었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나도 살아야지. 내 인생을요.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파랗고 높았어요. 늦었지만 괜찮아.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웠어요. 며칠 후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드셨어요? 응, 오늘은 미역국 끓여 먹었어. 할머니 혼자 다 하셨어요? 대단하시다. 뭐가 대단해? 그냥 먹고 싶어서 만든 거지. 할머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웃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오늘 할머니를 좀 먹였거든. 네. 할머니 마음을 말이야. 이제는 내가 내 편이 되기로 했어. 준호가 전화 너머로 웃었어요.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고맙다, 준호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손을 뻗어 햇살을 만졌어요. 따스한 기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힘들구나. 특히 늙어서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노인을 함부로 대하고 쉽게 무시합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살아야죠. 제 방식대로, 제 속도대로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숙이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하늘 높이 자유롭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이제라도 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